자, 이제 그래 아까 거는 이제 안 중요한 걸로 해. 왜 중요하니까. 자, 노래가 심장이고, 그다음 이야기가 뇌수라는 거. 이게 몇 번 문제냐면, 그러니까 여기에요. 28, 31, 28, 31에서 요거를 짝지어 놓는 게 좀 중요하다. 그러니까 치에서 노래는 심장이, 이야기는 뇌수에 막힌다 그랬잖아. 그럼 노래와 심장이 짝꿍이고 이야기와 뇌수가 짝꿍이구나 라는 걸 이제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처용이 밤늦게 돌아와 노래로서 아내를 범한 귀신을 꿇어 엎드리게 했다지만, 그러니까 노래, 그 심장이 들끓는 그걸로는 꿇어 엎드리게 했대. 그러나 막상 목청을 떼어내고 남은 가사, 이러면 이때 목청이 약간 이 노래라든가 리듬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여기 목청도 여기 그대로 볼 수 있어요. 이걸 떼어내고 가사만 남고 났더니 얘가 힘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처음에 밤늦게 들어서 노래로 막 했을 때는 이런 힘이 있었는데 여기서 목청을 떼어나고 났더니 가사만 남으니까 아무 힘도 없더라. 그럼 이 A 부분은 노래를 떼어내고 남은 결과라고 봐야 되는 거죠. 노래를 떼어내고 남았더니 그건 힘이 없었다. 자, 하지만 처용의 이야기는 계속 남아요. 노래를 빼버리긴 했지만 이 이야기는 남아서 노래와 풍속을 새로 짓고 그렇게 유전해 간다는 거 계속 지속되리라. 자, 정간보는 옛날 우리나라 전통 악보거든요. 정간보가 오선지로 바뀌고 이제 아무도 시집의 악보를 그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노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근데 노래를 하고 싶은 시인이 있어. 노래를 하고 싶은 시인은 말 속에, 이때 말이라는 게 이야기지. 자기의 그 시인은 말 속에다가 은밀히 심장의 박동을 골라넣는다? 노래를 골라넣는다라고 보셔야지. 심장은 노래니까. 자, 그러나 사실 생각해보면 내 격정의 상처들은 노래에 쉬이 덧난대. 노래가 갖고 있는 단점이 있어요. 상처를 덧나게 하는 단점이 있어요. 자, 반면에 이야기는 이 상처를 뭐 해줄 수 있어? 상처를 다스리는 건 이야기가 하는 거야. 다스리는 거. 상처라는 것의 특징은 노래는 심장은 격정의 상처를 더 쉬 덧나게 해. 이걸 다스릴 수 있는 거, 상처를 다스릴 수 있는 건 이야기밖에 없어. 자, 그래서 이야기로 시를 쓰기로 한 거죠. 시가 곧 이야기가 아니고 이야기로 시를 쓰겠대. 그러면서 이제 목적하는 게 뭐냐면 뇌수와 심장이 긴밀히 연결됐으면 좋겠다. 뇌수는 아까 이야기였고 심장이 노래잖아. 그러니까 이 이야기로 시를 쓰고 싶은 이 시인은 뇌수와 그 이야기와 심장이 좀 잘 연결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야 이제 힘이 있겠지. 귀신도 끌어안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나봐. 그래서 여기서는 노래하고 심장을 같이 보고 이야기와 뇌수를 같이 보면서 시를 읽어나가시는 게 제일 중요하겠다. 그래서 시의 내용이 좀 어려울 때는 편가르기 하시면서 읽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자, 그랬을 때 이제 문제 중에 잘들 풀어내셨지만 혹시 29번이 좀 헷갈렸을 수도 있다. 29번 보면 A는 노래와 가사의 융합이 아니었지. 목청을 떼어낸 가사니까 융합이라고 볼 수 없어요. X. 자, 2번도 A는 노래와 이야기가 결합되었을 때인데 아까 목청을 떼어낸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목청이 없을 때 이야기만 남았을 때의 단점일 수 있죠. 힘이 하나도 없어요. 자, B. 시인의 말에 이야기가 직접 연결되는 게 아니라 그 B 내용에 보시면 B가 뭐였냐면 누구였거든? 그 말 속에다 심장을 넣고 싶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B는 시인의 말 속에다가 노래를 연결하고 싶었다는 거지. 심장을 골라놓고 싶다라고 했으니까. 자, 4번이죠. 노래의 성격이 약화된 그 말에 노래가 주는 감동을 불어넣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심장을 골라넣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여서 답이 4번이. 자, 30번은 5번에 종가는 지금도라고 지금도를 통해서 종가의 불변성을 얘기한다라고 했는데 이때 이 지금도라는 것은 지금도 못되게만 보고 있다라는 풍자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니까 불변성을 X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31번도 조금 틀려요. 31번도 틀리는데 이것도 잘 생각해보면 나의 상처가 노래에 쉽게 덧난다고 말함으로써 시에서 노래의 성격이 분리된 결과가 아니라 이건 뭐야? 노래가 있으면 상처가 덧나는 거잖아. 근데 이게 분리된 결과라고 볼 수 없죠. 노래가 그럼 분리됐다는 노래가 없다는 건데 노래가 없으면 덧날 리가 없지. 그치? 그래서 거기 다시 3번을 보시면 상처가 노래에 쉽게 덧난다고 말함으로써 노래의 성격이 분리된 결과라고 했는데 노래가 쉽게 덧난다는 건 노래가 있다는 말이잖아. 근데 지금 여기에는
노래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답이 3번이 됩니다. 노래 문제점을 얘기할 때 노래가 있어야만 되는 거여서 답이 3번이었다. 그래서 이게 이 시가 좀 어려워서 애들이 그냥 시 맥락을 못 잡다가 다소 틀리기도 해요. 자, 그 다음 규원가예요. 규원가는 우리가 혹시라도 연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냥 흐름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전문은 아니고 이게 앞부분 조금 잘리고 중략도 잘리고 좀 중간중간 잘려있는 작품이긴 한데 이게 규원가다라는 거 한번 읽어볼게. 규원가는 헌한서론이 썼고요. 앞부분에 약간의 얘기가 나오고 이제 공후배필은 못 빨아도 군자 호구를 원했대. 공후배필이라는 건 공후라는 건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장차관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능력 있는 사람의 너희들의 남편감으로 너희들의 저거를 짝꿍으로 아주 능력 있는 그런 잘난 인간 그런 건 못 바라더라도 군자의 호구는 원했다라는 건 그냥 군자는 좋은 사람 많잖아. 장차관은 별로 없지만 좋은 사람은 많잖아. 그래서 군자의 호구를 원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 부모님들께서 나를 키울 때 야, 너의 짝꿍이 다리 그린다 얘들아. 물론 결혼 안 하면 이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데 우리들끼리 이제 선생님 어렸을 때 막 이런 얘기 하잖아. 야, 얼굴 공부 잘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뭐야? 얼굴 이쁜 거. 그 다음에 얼굴 이쁜 것보다 더 좋은 게 뭐죠? 아니야. 그거 아니고 팔자 좋은 거. 운명은 좀 세계관이야. 그래가지고 근데 그 팔자 좋은 걸 결정하는 게 뭐다? 결혼이다. 그래서 우리 옛날 말에 그런 거 있었잖아. 뭐 여자 뭐는 기운과 팔자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 그래서 짝꿍을 누굴 만나냐는데 요즘은 그게 여자가 남자 짝꿍을 누구 만나냐 중요한 게 아니라 남자도 여자를 누굴 만나냐 되게 중요한 것 같아. 근데 물론 해결책은 하나 있어. 안 만나면 돼. 그냥 혼자 살면 돼. 혼자 살면 되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이제 우리 규원가의 헌한서론의 부모님도 얘를 막 키우시면서 막 고생하면서 키우시면서 야 공업의 필은 몰라도 군자의 호구는 꼭 만났으면 이제 군자의 그러니까 좋은 남자를 만났으면 이렇게 했대. 그랬는데 삼성의 원업으로 삼생이 뭔지 알지? 전생, 후생, 그 다음에 뭐지? 이승이 있어야지. 전생, 이생, 후생. 그래가지고 이 삼생의 원업으로 월화의 연분은 이제 전설에 나오는 누구야? 누구겠구나? 월화의 연분? 뭐 중요하진 않아. 중요하지 않고 그냥 뭐지? 중매쟁이. 근데 이제 어떤 이제 운명이라는 거죠. 월화의 연분으로 장한유엽의 경박자를 만났대요. 장한유엽이라는 건 이제 약간 동네에서 좀 노는 또 노는 애들이 좀 생겼어요. 우리 다음에 이 네 번이 잘생겨서 결혼했을지 몰라. 그래서 장한유엽의 경박자를 성격이 경박하다는 건 어떤 거야? 업다운이 엄청 심하다는 거잖아. 자, 그래서 걔를 꿈처럼 만난 거야. 저 만날 때 꿈 같았었나 봐. 하하, 자식. 자,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 상대방이 성격이 경박하면 마음을 어떻게 써야 되겠어? 얘가 언제 튈 줄 모르니까 늘 살펴야 되잖아. 그래서 당시에 용심하게 마음 쓰기를 어떻게 했는지 아니? 살얼음 디디는데. 살얼음 디디 살금 조심. 뭐 이러면서 살았대. 자, 그래서 내가 이제 3528 겨우 지나. 너희들보다 동생일 때네. 15, 16살 겨우 지나서 그 타고난 아름다움, 이게 천연여질이에요. 너희들 이미 끝났는데? 3528 다 지났잖아. 자, 그래서 천연여질의 시대 끝났고. 자, 이제부터 이모에 신경 쓸 때야. 자, 그래서 천연여질이 절로이니. 그러니까 그때 아주 그냥 타고난 아름다움이 있을 때 그 얼굴, 그 모습, 이 얼굴 이 태도로 백년기약을 했던 거야. 결혼한 거지. 누구랑? 경박자 씨랑. 자, 그러면서 세월이 갑니다. 영광의 호를 가고, 영광이라는 건 세월이 빛의 속도로 가고. 자, 그 다음에 봄바람, 가을물이 배월이 북진하는. 배월이 북진하는 게 뭐니? 그 길쌈한다고 해서 옛날에 사람들이 이렇게 면도 짜고 막 이랬잖아. 그런 거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날실, 시실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렇듯이 샥샥샥 세월이 지나갔다는 거지. 그리고 보여주고자 하는 건 세월의 흐름이에요. 세월이 막 흘렀다. 자, 세월이 흘렀으니 이제 어떻게 돼? 예뻤던 설빈왕 플러스예요. 아주 아름다운 얼굴. 하얀 얼굴에 꽃처럼 아름다운가 봐. 자, 눈처럼 하얀 얼굴, 하얗고 꽃처럼 아름다운. 그럼 설빈화는 어디 두고? 과거에 이렇게 설빈화였는데 지금 이제 뭐가 됐어? 면목가증이 되었구나. 원인은 세월의 흐름이에요. 세월이 흐르고 나니까 그 예뻤던 내가 이렇게 면목가증이 되고 말았구나. 자, 이렇게 되고 보니 내 얼굴 내가 보아도 어느 힘이 나를 괴일소냐. 설마 이거 서리법 이런 거 안 써도 되잖아. 괴일소냐. 누가 나를, 내가 이렇게 못생겨졌는데 누가 나를 사랑하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쓸 때 일단은 우리 선한서로의 사망 연도가 20몇 살로 체크되고 있거든. 확실하진 않지만. 그럼 기껏 그럼 생전에 쓰셨으니까 이때 설비나 어디 두고 면목가정이 되었구나가 20대라는 거야. 웃기지 않냐? 아니 지금 20몇 살이라서 면목가정이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게마다 다른 것 같아. 내가 예전에 어떤 러시아 작가가 쓴 작가 이름 까먹었고 러시아 사람 쓴 거 맞아.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소설에 막 얘가 나이를 다 살았다 이거야 자기는. 이제 인생이 다 뒤안길이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생을 살았대. 그래서 근데 그 소설에서 그 여자 나이가 30살이야. 지금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 그래서 이제 인생을 다 살았으니 이제 모르면서 이렇게 나와. 그래서 그래서 내 머릿속에는 한 70대를 연상한테 읽어. 근데 나중에 나이가 나오는데 30살이야. 장난하나 지금. 이제 막 그랬지. 근데 그 당시에 러시아나 유럽의 수명 평균 수명이 34살이었대요. 그러니까 또 그런 거 이해돼. 막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가 굉장히 인생 길게 살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 허난서론도 20대에 자기 면목가정이 되었다고 막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고 중리학을 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도 마저 읽어보죠. 옥창에 심은 매화 몇 번이나 피었느냐. 원래 매화는 지조절개인데 여기서 그냥 봄의 전령이야. 봄이 몇 번씩 왔다 갔다 했다는 거지. 매화가 몇 번 피었다는 건 몇 번이 봄이 지나고 겨울밤 차고 찰 때 자칫눈은 섞어치고 자칫눈 눈과 비가 막 섞어서 내린다는 거예요. 여름날은 이렇게 굳은 비가 이루고. 자, 여기 조금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는데 삼춘, 화류, 호시절이야. 삼춘은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석 달씩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 1, 2, 3은 봄, 4, 5, 6 여름 이거 여러 번 했다. 그래서 하여튼 3이 석 달이야. 이 삼춘을 말하는 거야. 석 달의 봄인데 꽃 화자 버들 유자. 꽃과 버드나무가 있는 그런 봄을 말하는 거야. 그리고 더불어 또 붙여줘. 뭐래? 이건 호시절이다. 좋은 시절이다. 자, 그러면 이제 자연은 어때? 호시절이야. 플러스야. 그런데 나는 어때요? 경물이 실험없다. 이렇게 좋은 계절이 있는데 난 저런 거 아무 관심 없다. 자, 이거는 그럼 자연과 화자의 관계가 어떤 관계야? 대조지, 대조. 자연은 호시절인데 나는 그게 경물이 실험없어요. 자, 가을달 방에 들고요. 실소리 상에 옵니다. 이때 실소는 귀뚜라미고 상은 밥상 아니고 이부자리. 이부자리 귀뚜라미가 있다는 건 약간 끔찍할 수 있지만. 자, 그래서 가을달 방에 들고 실소리 상에서 울 때 근데 실소리 울거든? 근데 그때 울 때는 내 성질 나 어떠냐면 긴 한숨 지는 눈물에 속절없이 생각만 많아요. 자, 그럼 여기서 실소리 운다라는 표현 우는 것과 나의 정서는 어떻게 돼? 동일시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거 이제 꼼꼼하게 볼 때는 좀 다를 수 있다. 자연물을 모두 대비했다라고 틀리는 거야. 귀뚜라미하고는 동일시시키고 있고 삼춘화류하고는 대비시키고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는 한번 볼 필요가 있죠. 요즘 워낙 디테일의 승부를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아마도 모진 목숨 죽기도 어려울 것 같다. 도로 생각해보니 이러다 안 되겠다. 그래서 너무 답답하니까 청등 등불을 피고 녹기금을 안고 연주를 시작하는 거예요. 녹기금은 뭐 가야금의 일종이겠지. 자, 병녀와 한곡조를 자기 시름에 따라서 연주를 했어요. 병녀나라는 곡이 있겠지 뭐. 어떤 곡이 있는데 그걸 또 따라서 연주를 하는데 소리가 어떠냐면 소상야우의 뱃소리가 섞도는 듯하고 비유야. 화표 천년의 벼락이 오는 듯하대. 와, 옥수에 타는 솜씨는 옛날 소리 그대로 있대요. 내 연주는 여전히 짱이야. 근데 문제는 부용장이 적막해요. 여기다 밑줄 쳐야지. 적막. 부용장이 누가 계셔야 돼? 님이 있어야 되는데 님이 안 계셔. 그러니 이 소리 누구의 귀에 들겠느냐 이런 거지. 자, 그럼 얘는 연주를 통해서 얘의 그 답답한 정서가 해소됐냐 안 됐지? 안 됐지. 해소가 안 되는 거야. 여전히 적막함이 지속되고 있고 더 심해지는 거지. 자, 간장이 굴곡되어 굽이굽이 끊치는 것 같고요. 차라리 잠을 들어 꿈이라도 보려고 했는데 꿈도 못 꿔. 왜? 풀 속에 우는 짐승이 자꾸 시끄럽게 불어가지고 꿈도 못 꿨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뒤에 조금 더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구연가를 한번 읽어봤다. 자, 그래서 32, 33 쭉 잘 푸실 수 있는데 34번이 오답률 50% 정도 됐던 문제였어요. 문항에서 50%면 상당히 오답이 많았다는 뜻인데 정답이 2번이거든. 자, 2번이 왜 답일까? 자, 2번이 왜 답일까? 부용장 적막하니 네 귀에 들릴 소니 라는 부분은 적막하고 내 소리를 들어줄 님이 계시지 않는 거야. 자, 이것은
화자가 외부와의 교감을 거부하고 내면에 몰입하는 모습을 드러내는군. 그런데 이 내면에 몰입한다라는 건 자신의 어떤 정서에다가 더 심화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맞다 틀리다를 판단하기가 어려워. 사실 세모야. 결정적인 건 어디냐면 거부하고야. 자, 거부하는 거면 외부와의 교감을 내가 능동적으로 거부하는 거지. 자, 근데 이제 위에 보기만 보셔도 보기의 두 번째 줄 보시면 가의 화자는 외부와 단절된 채야. 단절되었다라는 건 피동이잖아. 그리고 얘가 지금 외로운 이유가 내가 외롭고 싶어서 외로운 게 아니라 이미 떠나셔서 외로운 거잖아. 얘는 외로움을 당한 거야. 근데 지금 여기는 거부했다라고 능동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 2번입니다. 요즘 평가원이 이럽니다. 만만치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이런 유형들을 잘 파악하시고 이런 거에 좀 잘 신경을 예민하게 갖고 계셔야만 이런 틀리라고 되는 문제들을 골라낼 수 있다. 이런 거죠. 네, 여기까지 보셨고, 자 그럼 잠깐 1번으로 먼저 가시겠습니다. 1번에 3위 인공 있었잖아. 그거 눈에 풀어보고 이렇게 해보죠. 1번. 자 1번은 이따가 끝나고 자 이름 써서 제출해 주시면 돼요. 아까 나의 결핍 대 속성은 관리다. 그러면 어떻게 된지 모르겠는데 요번 학기 관리를 잘해서. 근데 내가 맨날 말로는 이런 말을 자주 하잖아. 전부 전체 1등급 한번 해보고 싶다. 내 생에 딱 한 번만 하면 된다. 이런 얘기 막 했잖아. 근데 요번에 이제 엄매를 보면서는 선생님 진짜 하네?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한 명도 아시면 한 명도 없어. 등수는 걔 등수 8등 같아. 8등이나 10등 둘 중에 하나인데 계산해본 결과 아니야 8등이 될 수도 있어. 8등 한 명이 있고 우리 요 반은 아닌 친구가 8등 한 애가 있거든. 우리하고 다니는 또 다른 친구가. 그런데 그래 유연TV가 11등이래. 유연준 점수를 이렇게 비교해보면 그 아이 점수가 8등일 수도 있고 11등일 수도 있는 것 같아. 아무튼 그래서 그렇다 해서 이게 되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다 독려해서 이제 아예 전부 다 해보시면 어떻겠냐 한번 모셔봐야지. 선생님들한테 선물을 받드리고 뇌물을 주고 모셔볼까? 힘내봅시다. 자 이렇게 문학은 사실 되게 쉽지는 않지만 늘 기대를 갖고 이번에는 그 나의 결핍, 나의 부족한 문제 그 관리 잘해보려고 해. 도와주고 알았지 지우야? 오늘 숙제 싹 다 걸어가지고 내가 한 명 한 명 채점하면서 앞에 금요일반은 남학생들 빼고 여자들은 다 했었거든? 오지게 틀렸어. 막 의심스러운 걸 채점하면서 그냥 객관식이니까 아무 번호나 동그라미 쳤나? 이런 의심이 막 무시무시. 이게 언제든지 칠 수 있잖아. 자기 그렇게 풀었다 그러면 내가 걔를 막 거짓하지 마 이럴 수가 없고 또 남자이면 내가 그럴 수 있는데 또 여자인데 또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근데 이제 내가 일일이 채점하니까 얘가 다음에 풀 때는 선생님께 찍찍 듣는 이 마음을 헤아려서 좀 더 열심히 풀어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반은 그러지 않겠지?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요번에는 걔네들한테 이제 숙제하는 것만 표시했는데 다음부터는 이제 정답률도 퍼센트로 얘기했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생각 들으면 애들이 답지를 나중에 찾아서 막 친구 거 베껴오면 어떡하지? 또 이런 생각이 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관리는 좀 어려운 것 같긴 해. 자, 3인곡 부분 볼게요. 자, 3인곡에서 우리가 자세한 부분들은 내신할 때 그때 하겠지만 큰 걸개, 큰 거는 한번 파악을 다시 하시는데 서사, 본사, 결사로 돼 있었어요. 그죠? 서사, 본사, 결사로 돼 있고 서사에서의 포인트 지점은 과거와 현재가 대비되고 있다는 게 포인트 지점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내가 젊었고 님은 날 사랑했고 그 다음에 님과 함께 광안면에 있었고 그 다음에 현재에는 나는 늙었고 님과 헤어져서 하계에 내려와 있고 이런 현재와 과거가 대비되고 있다는 거를 서사 부분에서 체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는 그러니까 1년 12달 나는 이러고 있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봄에도 님 생각, 여름에도 그렇고 이런 거야. 근데 봄은 동풍, 계절적 시어 알아두셔야 되고 매화를 보낸다라는 거예요. 매화는 충신과 연결된다라는 거 기억. 자, 그 다음에 여름으로 가시면 이제 정성을 다해가지고 옷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 옷을 보내려고 했는데 장애물이 좀 있었고 그러나 이제 내가 자기가 이걸 가면 임금님께서 좋아하실까? 이런 이제 염려도 좀 있죠. 근데 이제 정성스러운 옷을 얘기하고 가을이 좀 중요한 부분인데 그 청방을 통해서 임금님께서 선정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하는 내용이 나오죠. 관동별곡과 비교해서 관동별곡은 선정을 내가 하겠다라는 거라면 여기는 임금님께서 선정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하는 거에서 약간 결이 다르긴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겨울로 내려가시면 겨울에서 이제 양춘을 보내서 임금님이 얼마나 추우실까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마무리 부분에서는 내가 님에 대한 생각으로 정말 죽게 생겼다. 그래서 차라리 죽어야겠다. 엄나비가 되겠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향 묻은 날개로 님한테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끊임없는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 뒤에 세 문제 먼저 풀까요? 자, 3개, 1, 2, 3, 4. 너 풀어오는 거였지? 그치? 나도 모르겠는데 풀어오는 거였거든. 이거 풀어오는 거였지? 자, 우리 채린이 정직하게 말해보자. 풀어오는 거였지. 근데 넌 어떻게 했어? 안 풀었어? 내 기억에 푸는 거였던 거 같아. 싹 다 풀어오세요 이런 말 했던 거 같아. 그래서 재용이한테 물어볼게. 재용아, 풀어오는 거. 기억이 안 나는데 푸는 아이예요? 기억이 안 나는데 안 푸는 아이. 두 부류가 있군요. 완전 까먹었어? 지금 그치 뒤에는 까먹을 수 없어. 요 문제 나도 순간 까먹었는데 생각해보니까 풀라고 했던 거 같아. 근데 우리 지우는 안 풀었네. 자, 그러면 뭐 전부 다 알고 있으니까 1분 드릴게요. 빨리 풀어보세요. 자, 다 푸신 분은 내답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읽어서야 써놔야 돼. 얘도 필기가 외모가 안 맞네. 얘 외모랑 너무 안 어울리는 필기다. 왜 어울리잖아. 왜? 안 어울리는데? 엄청 필기 예쁘게 할 것 같습니다. 자은이 필기 5살만 넘지. 5살 필기하기 위해서. 진짜. 그러나 가은이는 문학을 잘하고. 연주는 왠지 필기 잘했을 것 같아. 연주 필기도 힘내주지. 일단 단색으로 가시네. 여기 신입생이 내일은 필기 없잖아. 애들 필기하는 거 보면 내가 이렇게 수업을 잘했나 이런 생각이 든다. 애들 필기를 기가 막히게 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많이 말하겠나? 그래? 아, 그 뒤에서 하는 거구나. 떠들지 마. 안 읽혀요. 그치, 집에서 조용히 풀었어요. 한글이. 네, 한글이에요. 이런 불상사고 오늘 송리고 다 풀먹었네. 오늘 송리고 이게 바로 먹혔어야 되는데 우리 지금 선조가 게으르게 빨리빨리 등용 안 시켜줘갖고 애가 또 썼잖아. 우리의 비극은 다 선조 때문에. 자, 1번은 그냥 무난합니다. 1번 뭐 아마 풀어보면 다 맞출 수 있을 거야. 정답 몇 번이라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지. 의문형 문장 활용. 확인하지, 확인해. 근데 이의 상황에 대해서 낙관적이냐? 낙관은 아유 이거 잘 지내고 있을 거야 이런 건데 여기 보면 옥루고처는 더욱 이러 무엇하냐 뭐 이런 거죠. 옥루고처 임금님 계신 곳은 말해서 뭐하냐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이거는 낙관은 아니겠죠. 4번 정답. 자, 2번에 A는 광한전이었고 B는 하계거든요.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는 거였고 5번은 갑자기 너무 생뚱맞지. A와 B는 모두 화자가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현실을 초국하는 방법을 보세.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게 뭘 초국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광한전은 더군다나 임금님과 함께했던 공간을 말하는 거니까 초국하려는 방법 말도 안 되죠. 네, 다음 5번. 자, 그리고 3번에서는 이제 2번이 답이 되죠. 임금과의 재회를 확신하는 마음을 그려내고자 했다라는 건데 북극에 별이 보인다는 부분인데 임금이 안위를 염려해. 근데 여기 재회 확신은 전혀 눈치챌 수 없어요. 자, 그리고 애들 중에 이제 5번을 이게 뭔 소리냐 이런 친구도 있어서 부부의 이불을 묘사
묘사할 때 앙금이란 말이 나오는데 얘가 이제 본문에 이거 있었어. 옷 만들 때 원앙금 펼쳐놓고잖아. 그때 그 원앙금이야. 그러니까 지금이나 그때나 줄임말을 썼던 것 같아. 그래서 원앙금 다 쓰기 귀찮으니까 앙금 이렇게 쓴 거거든. 내 마음에 앙금이 남는다. 이거 아무 상관이 없어. 그래서 앙금이라는 말은 원앙금과 같은 말이야. 원앙은 새인데 그 금술이 좋은 새라고 해서 전통 혼례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새 안고 가는 그 새 있잖아. 뭐 그런 애들이래. 그래서 남녀가 이제 부부가 서로 금술이 좋으라고 원앙에 술을 놓은 그 비단이 되는 거지. 근데 얘가 차다라는 거지.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이게 찬 게 난방을 안 해서 찬 게 아니라 이미 안 계셔서 추운 거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는 거고, 그럼 그 당시에 우리가 건전한 이성을 갖고 생각해 보면 작가가 여성 화자라고 예측할 수 있다. 이미 남자라고 보니까. 자, 그래서 여성 화자라고 보는 거에서 무난하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이거 명확한 무슨 근거가 있어라고 이제 따져보다는 불안해서 5번을 찍을 수 있거든. 근데 우리가 이 문항을 풀 때는 이렇게 인정하고 나면 유연한 사고로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5번이 아니라 답은 몇 번이다? 2번이다. 그 다음에도 또 나오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알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배를 밀면가? 배를 내면구나. 배를 내며 그리고 이제 3인고 연결되어 있는 시였어요. 이 알 수 없어요 같은 경우에는 문장의 구조가 아주 똑같습니다. 자, 바람도 없는 공중에 수직의 파문. 바람이 없어. 바람이 없는데 수직의 파문을 내면서 오동잎이 떨어져. 이거 너무 신기하잖아. 바람이 없는데. 이건 누군가? 뭐 이런 거야. 자, 그 다음부터 봐. 지리한 장막 끝에 서풍에 몰려오는 그 무서운 검은 구름 막 가득해 있는데 거기 선뜻선뜻 푸른 하늘이 보여. 이건 뭘까? 너무 신기하잖아. 어제 막 번개 치고 난리도 아니잖아. 그래서 저게 또 비가 어디다 뿌리고 있나 막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 근데 오늘 학원에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 학원 길 건너편에 빌라들 쭉 있는데 그 집 한 대가 무너졌어. 그래서 소방서에서 막 한 30명 와 있던데? 그래서 지금 차 이렇게 돌려갖고 저쪽 돌아서 왔는데 아무튼간에 그래서 무너지고 막 그런 거. 이게 막 뭐 무서운 검은 구름이 막 있을 때. 근데 그럴 때 푸른 하늘이 보이면 이거 누가 얼굴이지? 이런 거. 자, 그 다음도 봐라. 다 불과 사이에 꽃도 없는 깊은 나무. 꽃이 없어. 근데 거기 향기. 이상하지? 자, 그리고 뭐 이렇게 얘 근원을 알지도 못하는데 신의 이렇단 말이야. 자, 그리고 끝없는 하늘을 만지면 떨어지는 날에 곱게 단장하는 그 전용론. 이건 다 누구십니까? 맨 마지막에 타고나고 이런 거, 이 약한 등불은 무엇입니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동잎, 푸른 하늘, 향기, 시대 이런 것들이 과연 뭐냐? 이게 다 님께서 나에게 보내는 사인 아니냐? 이런 내용을 할 수 있는 거죠. 문장의 구조가 같으면 그 위치하는 것들은 다 같은 기능을 한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시예요. 자, 그 다음 배를 매며라는 건 사랑이 시작되는 내용이야. 이 장성남 씨가 배를 밀며도 있고 배를 매며도 있거든. 배를 맨다라는 건 이제 사랑이 시작되는 걸 말하는 거죠. 재밌는 시니까 한번 읽어봐. 어렵지도 않고 아무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 등 뒤에서 털썩 밧줄이 날아와. 인연은 이렇게 시작되는 거지. 예고가 없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 등 뒤로 털썩 밧줄이 날아와 나는 뛰어가 그 밧줄을 잡다가 배를 맵니다. 이게 인연이지. 이는 하늘 내리고 여는 사람이 가서 묶는 거야. 자,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배는 멀리서부터 닿는다. 자, 사랑은 호젓한 부둣가에 우연히 별 그럴 일도 없으면서 넉넉히 앉았다가 배가 들어와 던져지는 밧줄을 받는 것. 이게 인연이야. 그래서 어찌할 수 없이 배를 매게 되는 것. 어찌할 수 없이. 자, 잔잔한 바닷물 위에 구름과 빛과 시간과 함께 떠있는 배. 배를 매면, 나 이게 이상하게 해석이 되는데, 배를 매면 배만 맺게 되는 게 아니라 구름과 빛과 시간이 모두 함께 메어진다는 것도 그때 알았다. 자, 사랑이란 그런 것을 처음 아는 것. 빛 가운데 배는 울렁이며 온종일 떠있다. 그래서 사랑이 시작이에요. 이거와 함께 배를 밀면하는 시를 보면 이제 그 사랑이 끝나고 사랑과 이별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 시죠. 자, 그리고 3위인고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정답률이 워낙 높기 때문에 4번의 답은 4번이었고요. 5번의 답도 역시 1번이 되겠습니다. 정답률 다 90% 이상이네요. 자, 그리고 6번의 정답 3번 회의석에 X 치시면 되고요. 의외의 일이 벌어졌는데 이게 1점짜리인데 7번이 이게 정답률 65%밖에 안 되는 거야. 답이 5번이거든. 근데 제일 많은 사랑을 받은 편지는 2번이었어요. 사랑의 덧없음을 인정하는 화자의 고백을 드러냈다. 뭐 이거를 이제 우리 많이 몰라가지고
네, 그랬었죠. 자, 8번도 역시 90%, 5번은 아니었어요. 자, 9번이 우리는 납득할 수 없지만 예전에 조상들은 국어를 되게 못했었나 봐. 이게 50%밖에 안 돼요, 정답률이. 자, 답은 4번이죠. 근데 이것도 약간 방향성이야. 추운 날씨에 초가청하에 비친 해는 임금님께 아니라 내가 임금님한테 보내고 싶은 거잖아. 근데 임금님의 자애로운 은혜라니 이 소속이 다르지. 이 해의 소속이 어디였어? 내가 이렇게 있다가 저 해를 해갖고 임금님한테 내가 보내고 싶은 건데 여기서 지금 뭐라는 거야? 해는 임금님의 자애로운 은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제 절대 안 된다. 아마 이런 유형을 애들이 몰라가지고 이때 막 틀렸나 봐. 50%만 틀렸단다. 자, 여기가 3인곡을 끝냈습니다. 자, 요거 이제 이름 다들 쓰셔가지고 이따가 교재에 제출해 주시면 되고, 자, 이제 2번으로 가보죠. 2번은 송민인곡이에요. 이 숙제를 지금 하는 친구 있어요, 혹시? 아까 업무 시간에 뭐 재밌는 거기 때문에 이제 답을 돌아오면서 부르는데 숙제를 안 해오신 분 있으면 기다려주고. 그래서 내가 선생님 때 누구였냐고 물어봤거든. 그랬더니 선생님이 나타나더라고. 어떻게 많을 수가 있어? 많을 수가. 그치. 연우는 모르겠지만 어제 당했어? 좋은 방법인 것 같아. 자, 송민국 보겠습니다. 자, 송민국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대화체 기억하시면 돼요. 대화체. 자, 우리 한번 끊어볼까? 주체적으로. 자, 감녀와 을녀가 나옵니다. A양, B양으로 하셔도 돼요. 어디까지가 어떤 한 인물의 말이고 어디까지가 또 이렇고 어떻게 대화가 구성될지 끊어봐. 근데 구성은 이렇게 돼. 감녀가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 을녀, 감녀, 을녀, 감녀로 끝나요. 이렇게. 갑을 이렇게 끝나. 자, 어디서부터가 갑일까? 한번 읽으면서 끊어보죠. 갑을. 그럼 말은 을녀가 주로 많이 해. 감녀는 그렇게 말을 많이 하지 않아. 좀 얘기 납득하셨어요? 특별관리 대상이기 때문에 어머니도 친히 정답문도 제시할 수 있고 특별 친히 어느 특별관리 대상 엄마 널 사랑하니까야. 애정은 내가 현시우도 받았다는 현시우. 내가 현시우를 왜 다시 재입학시켰게? 내가 중학교 때 프린시였는데 거기를 자, 첫 번째 대사는 어디까지냐면 감녀가 세 줄입니다. 세 줄. 저기 가는 저같이 본 듯도 한데 천상백옥경을 어찌하여 유변하고 해도 다 정말 누구를 보러 가니? 라고 얘기합니다. 대화에서 감녀의 질문 세 줄입니다. 어딜 가니? 세 줄. 얘네가 본 적 있다 그래요. 그죠? 처음 보는 애가 아니야. 저 여자 누구야? 이게 아니라 저기 가는 저 각시를 본 듯하다. 근데 내가 어디서 봤었냐면 천상백옥경. 이거 원래 신선들의 세계이긴 하지만 여기서 어디를 의해? 궁궐. 거기서 봤었는데
어찌하여 궁궐과 이별하고 해도 다 저문 날, 시간적 배경이죠. 해도 다 저문 날, 약간 처형한다. 해도 저물었는데 집에 갈 때는 애가 헤매고 돌아가며 누구를 보러 가십니까? 라고 간녀가 질문하는 거죠. 누구를 보러 집 가십니까? 하고 질문했어요. 자, 그러자 윌리어가 대답하는 겁니다. 윌리어가 좀 약간 나달먹고 수다스러워. 내가 말이 많아. 자, 너구나. 이거 알아보네. 야, 얘네 둘이 원래 처음 보는 아이다? 아니야. 원래 아는 애야. 본 적 있어. 그래서 너로구나 이러는 거. 이때 너는 누구야 그럼? 윌리어가 너로구나 이랬으니까 감녀죠. 감녀. 너로구나. 감녀씨 당신이군요. 내 얘기 좀 들어보세요. 이때 내는 누구야? 척이겠지. 윌리어야. 내 말 좀 들어보세요. 내 얼굴과 이 거동이 이미 괴양은 기본형 괴다는 뭐다? 사랑하다. 내 얼굴과 내 행동이 이미 사랑하실만 했는지 어딘지 모르게 날 보시고 너다. 바로 당신이야. 너야. 네가 내 스타일이야. 이러면서 너로구나 여기실 때 나도 님을 믿어서 군 뜻이 전혀 없었어요. 군 뜻이 이거는 군 뜻이 이렇게 뭐지? 군은 뭐야? 쓸데없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접사잖아. 그래서 우리 군살 이런 거 똑같죠. 쓸데없는 살, 군말 뭐 이런 거, 군뜻. 그런 쓸데없는 그런 뜻 생각 전혀 없고, 그러니까 의심 같은 거 전혀 없이 임금님이 너로구나 이러시니까 저 말이 진짜일까? 정말 날 좋아하시는 걸까? 이런 생각 전혀 안 하고 나도 임금님 확 믿었어. 그리고 마음껏 애교를 떨었던 거지. 이래야 그때야 어지러이 하던 거. 이거 뭐야? 막 아양 피우고 막 이게 막 말도 많이 하고 막 이런 했던 거야. 그래서 이래야 교태야 어지러이 하뒀더니 그렇게 말했었는지 여기까지가 과거죠. 나는 왜 그랬냐면 임금님이 너로구나 그러시고 그리고 나도 님을 딱 믿어가지고 그냥 마음껏 내 사랑을 표출해 본 거지. 애교도 떨고 아양도 떨고 막 이랬던 거지. 근데 어느 날 반기시는 낯빛이 이때 낯이 얼굴을 말하는 거죠. 얼굴이 옛날과 어찌 다르시고 변했어요. 과거와 현재의 비교입니다. 역시 대조라고 봐야지. 비교 대조가 헷갈려. 그래. 하여튼 그거야. 견줬어. 자, 그래서 그 예전에는 내가 이렇게 님이 너로구나 하시고 그 군뜻 없이 막 애교를 부렸는데 이제는 얼굴빛이 달라지셨어요. 자, 누워서 생각하고 일어나 앉아 생각해봐도 헤아리다 기본형 생각해봐도 내 몸에 지은 뇌. 야, 설마 뇌가 뭔지 알지? 그렇지, 산이야. 뇌의 산이잖아. 뇌의 산.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자 읽을 때 앞에 뜻으로 쓰는 거 있잖아. 이게. 근데 요즘 책에는 산산이라고 나오더라. 근데 이 뇌산이 중국 글자가 들어왔어. 이게 산인데 뜻이 뭐냐면 뇌야 이런 뜻이야. 그래서 뇌가 수우리말이고 우리가 이제 가끔 우리 그냥 엄매할 때 우리 그거 아니 합성 했나 벌써 맞춤법 이런 거 할 수 있잖아. 근데 산시오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순우리말끼리부터는 괜찮아. 근데 순우리말과 한자 괜찮아. 근데 한자끼리 안 되잖아 산시오. 그런데 얘가 한자인지 아닌지만 헷갈릴 때 있단 말이야. 그럴 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긴 거잖아. 이 한자 우리의 그 얄팍한 한자 지식을 동원해가지고 뭐 이런 거는 뭐야? 이건 날일이잖아. 날일. 그럼 일로 쓰였을 때는 한자인 거고 날이라고 쓰였을 때는 순우리말인 거잖아. 이걸로 구분해야 돼. 그래서 순우리말. 왜? 그래서 매는 산이라는 의미다. 이런 거죠. 이럴 때마다 얘기해야 됩니다. 야, 범이 우리말이야? 호랑이가 우리말이야? 근데 여러 번 써먹어서 얘 다 할 수도 있어. 범이 우리말이야? 호랑이가 우리말이야? 이렇게 말해줘야 돼. 고마워. 범이 우리말이야? 왜냐면 범호자거든. 범호자. 그래서 범이 순우리말이고 호랑이가 한자인 거지. 근데 이제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제 앞에 순우리말인 뜻이다. 그래서 왜는 순우리말이고 그래서 얘가 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몸에 지은 죄가 산같이 쌓여있다. 얘가 역시 충신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다 제 탓입니다. 내 몸에 지은 죄가 산처럼 쌓여있어요. 자, 그러니 하늘을 원망하겠습니까? 사람을 허물하겠습니까? 나 학교 다닐 때 이거 되게 열심히 외웠던 거라서 요즘 중요하지도 않는 일이라서 수원수고로 한자성어가 이거예요. 우리 때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내가 외웠다? 수원수고. 그래서 하늘을 원망하고 사람이라고 허물하게 된다. 누구 숫자예요? 그래서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여 이런 뜻이죠. 자, 서로 풀어 생각하니 다 모두 동탓다. 조물주의 탓이로다. 여기까지가 의례의 말입니다. 조물주의 탓이로다. 그리고 조물주 탓하는 거 보니까 무슨 태도야? 운명론적 세계관. 활자 세계관은 여전하구만.
그래서 서로 풀어 생각하니 조물주의 탓이로다. 그래서 을이 대답했습니다. 약간 감녀가 좀 약간 시크한 스타일인 것 같아. 그럼 좀 얘가 이게 길게 그래갖고 내가 뭐 이래야 좋대야 너무 했는데 어느 날 얼굴이 달라진 거야. 다 내 잘못이지 뭐야. 아우 이것도 다 운명이 어쩌겠어. 이러고 있으면 난 좀 말을 좀 길게 하면서 아예 뭐 그렇게 생각해 건 아니고 나도 그러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아 이놈이 좀 잘못한 것 같은데? 이러면서 좀 위로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얘는 뭐래? 글란 생각 마오 끝. 그래서 글란 생각 마오 여기가 딱요 6글자가 감녀의 위로입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자기의 이제 그 속상함을 이제 울려가 대답했단 말이야. 자신의 사연. 내가 사연을 잘 얘기했어. 그랬더니 얘가 위로를 해. 위로가 딱 6글자. 글란 생각 마오. 자, 근데 얘가 뭘 글란 생각 마라. 그러면 뭐래? 맺힌 일이 있다. 야, 내가 맺힌 게 있어. 내 안에 딱 맺혀 있는 게 있대요. 뭘까요? 내가 님을 맺혀서 님의 일을 내가 다 안다. 내가 님을 내가 맺혀봤잖아. 내가 대국교회 같이 있어봤잖아. 내가 님을 다 아는데 내가 역시 충신이어갖고 억울하다 이런 게 아니야. 님 걱정이야 전부. 자, 물 같은 얼굴 그랬어. 물 같은 얼굴이니까 얼굴이 원관념이고 물이 보조관념인데 이때 얼굴은 이 낫이 아니고 이거 낫과 얼굴 좀 비교해줘야 돼. 낫과 얼굴. 자, 이게 오늘날의 얼굴이죠. 그리고 이거는 몸이잖아. 몸. 그래서 물 같은 얼굴 그럼 이게 뭐 되는 거야? 물 같은 몸. 연약하다 이거야. 임금님이 물 같아가지고 그 연약한 몸이 편하실 적이 몇 날이냐. 얘한테 맺혀 있는 건 왼수 같은 이런 게 아니라 님이 어떻게 잘 지내실까? 이게 맺혀 있는 거다. 와, 진짜 대단한데. 자, 물 같은 얼굴이 편하실 적이 몇 날이고 걱정하죠. 춘한 고열. 춘한 고열은 봄의 추위와 여름의 더위. 봄의 추위는 뭐 꽃샘 추위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고. 춘한 고열을 어찌 지내시며 추일 동천. 이거 가을과 겨울은 누가 모시는가 이런 거죠. 그래서 봄, 여름, 가을 다 결정이에요. 3인곡에서도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얘기했잖아. 여기도 춘, 열, 고열, 여름, 추, 동.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얘기하죠. 자, 그리고 죽조반, 조성, 매. 이때 매 동그라미. 이때 매는 산이 아니고 밥이에요. 진지. 이거는 궁중 용어라고 해요. 매. 그래서 매가 여기 2번 넣는, 매가 3번 나올 거야 아마. 근데 이 매의 의미가 매가 산으로 쓰일 때도 있고 이 매가 모일 때도 있는 거야. 진지. 이거는 이게 궁궐 용어래요. 궁궐 용어로 매라고 얘기한답니다. 죽조반 조성매. 죽조반은 임금님은 5끼 드셨다고 해요. 그래서 아침 먹기 전에 그 이게 비었던 그 속을 갑자기 음식으로 하면 놀래시니까 그 뭐 하는 거야? 그 앞에 먼저 뭘 좀 드시고 뭐 이랬다는 거야. 그래서 죽조반, 죽조반이라는 거 아침 먹기 전에 약간 죽 같은 거 좀 드시고, 그다음 조석은 아침과 저녁의 식사, 진지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옛날과 같이 세신한가, 세신한가는 한번 뜻 써주세요. 잡수시는가. 죽조반 조석매를 옛날과 같이 식사는 잘 하시는가. 옛날과 같이라는 건 내가 모시고 있을 때처럼 식사 잘 하실까? 자, 그 다음 또 뭐야? 기나긴 밤에 잠은 어찌 주무시는가? 밤은 또 열대야에 잘 주무시나? 뭐 이런 걱정인가 봐. 자, 그러니까 얘의 그 맺힌 일이라는 건 뭐야? 임금님 걱정이야. 식사는 잘 하시나? 잠은 잘 주무시나? 우리 임금님 몸이 물 같으신데 어떻게 잘 버티시나? 뭐 이런 거지. 자, 그래서 님 다이 소식을 아무려나 앉아 그랬어요. 다이에다 밑줄 치시고, 다이는 뭐 어디 방향이라는 뜻이야. 다이는 어디 쪽. 방향? 그래서 왜 내가 님 계신 쪽의 소식을 아무려나 알자고 해서 어떻게든 임금님이 너무 걱정이니까 님에 대한 소식을 어떻게든 알자고 해서 막 돌아다니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도 거의로다. 오늘도 날이 거의 지났대요. 내일이나 사람이 올까? 이때 사람은 임금님의 소식을 전해줄 그런 사람이 올까? 자, 내 마음을 둘 곳이 없어서 어디로든 가자고. 너무 답답하니까. 잡거니 밀거니 높은 매, 여태 매는 산입니다. 그대로 높은 매에 올라갔어요. 잡고 나무 이렇게 잡고 그다음 발로 밀고 이러면서 막 이렇게 높은 매에 올라갔어. 자, 장애물, 유명한 장애물들이 나와요. 높은 매에 올라가서 이 임계신 쪽에 소식을 들으려고 했는데 장애물이 있는 거지. 자, 구름과 안개에다 세모. 자, 구름은 카니와 안개는 무슨 일인가? 구름은 말할 것도 없고 안개까지 껴서 임계신 쪽을 바라볼 수도 없어요. 산천이 어두우니, 자, 1월 나왔는데 1월 누굴까? 임금님이겠지. 1월을 어찌 볼 수 있겠는가?
지척을 모르니, 지척은 가까이 있는 것도 모르니 천리, 저 멀리 떨어진 것을 바라볼 수 없다. 자, 산에 올라갔습니다. 내가 마음 필 곳이 없어서 작거니 밀거니 높은 데에 올라갔는데 구름과 안개가 가득 껴있어. 이러니 내가 1호를 어떻게 봐? 그 1호니 천리 떨어진 곳을 어떻게 봐? 그래서 에이, 산은 아닌 것 같아. 다시 이제 쭈뼛쭈뼛 내려와. 차라리 물가로 가보자. 두 번째 공간입니다. 산에 갔다가 두 번째로 물가로 가본 거야. 물가로 가서 혹시 100길로나 누가 올까? 그리고 가봤거든? 근데 이번엔 또 누가 방해하니? 세모, 바람과 물결의 세모. 바람이야 물결이야 어둥정된뎌. 막 바람과 물결 때문에 배가 뜰 수가 없는 거야. 사공은 어디 가고 빈배만 걸려 있겠죠. 빈배만 걸려 있어. 이때 빈배는 나중에 길게 설명할 건데 객관적 상관불이긴 해요. 빈배가 걸려 있고요. 강천에 혼자 서서 지는 해를 바라봅니다. 또 날도 좋아요. 님다이, 님 쪽의 소식은 더욱 아득하구나. 더욱 멀다. 자, 이제 얘가 이제 어디로 공간 이동해 오냐면 이제 모첨이에요. 모첨은 초가지. 자, 아까 산에 갔다가 물가로 갔다가 이제 모첨 초가지구에 도착했어요. 자, 찬자리에 밤중이 돌아왔습니다. 또 찬자리야. 아까 그거네. 그 앙금도 차도찰시하고 똑같죠. 찬자리, 독수 공부하고 있는 거야. 밤이 돌아왔습니다. 반벽 청등, 아까 청등 나왔었잖아. 그 등불이에요. 근데 반벽이라는 건 벽의 중간쯤에다 등을 달았다 이런 뜻이야. 반벽 청등은 누구를 위해 밝았는가? 자, 오르며 나르며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왔잖아. 해 뜨며 바자니니 해 뜨며 물가를 막 헤매며 돌아다녔더니 적은 떠 잠깐 사이에 역진하여 풋잠이 들었어요. 자, 잠깐 사이에 힘이 빠져가지고 풋잠이 들었죠. 풋잠 동그라미. 잠을 잡니다. 얘는. 아까 우리 3인곡의 그 친구는 잠을 못 잡니다. 규원각 친구도 잠 못 자거든요. 근데 얘는 드디어 잡니다. 풋잠이 잠깐 들었어요. 자, 근데 예전에 내가 기억나는 언제인지도 몰라. 한 20년 전인가? 이 원인과 결과를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 이 적은더 역진하여 풋잠이 든 원인이 오르며 나르며 해 뜨며 바자니이기 때문이다. 뭐 이런 것들이 한번 문학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다. 그거지. 내가 오늘 산에 올라갔다가 물가에 갔다가 이렇게 방황하고 돌아다녔더니 잠깐 사이에 힘이 빠져서 풋잠이 든 거죠. 예, 풋잠에 동그라미 치시고. 자, 정성이 지극해서 꿈의 님을 봤어요. 와, 대박. 꿈의 님을 봤습니다. 이 꿈의 님 보기 쉽지 않아. 자, 꿈의 님 봤어. 완전 별이야. 꿈의 님을 봤다니까. 자, 꿈의 님을 보니 옷 같은 얼굴이 반이나 늙었어요. 이런. 님의 얼굴이, 옷 같은 얼굴이 반이 늙었어요. 늙었길 바란 거 아니었을까? 왜 늙기가? 내가 없잖아. 왜 내가 저럴 줄 알았어. 내가 옆에서 잘 모셨어야 되는데 세상에 옷 같은 얼굴이 저게 뭐야. 다 내가 없었어요. 옷 같은 얼굴이 반이나 늙었다. 자신의 정서가 투영된 게 아니라. 아무튼 님을 만났습니다. 그냥 너무 속상, 나 너무 안쓰럽잖아. 우리 임금님 너무 옷 같은 얼굴이 막 반이나 늙고. 그래서 마음에 먹은 말씀, 슬카장의 밑줄 치시고 실컷. 마음에 내 맺혀있는 말을 보고 싶었어요. 밥은 식사 잘하셨어요? 잠은요? 잠은 잘 주무셨어요? 여름에 어떻게 지내셨어요? 막 이게 물어보려고 그랬거든? 근데 눈물이 막 달아나는 거죠. 눈물이 달아. 줄줄줄줄. 눈물이 막 나가지고 뭐를 못해? 말을 못했어. 자, 여기서 우리가 읽을 때 잘 보셔야 될 건 마음에 먹었던 말씀이 있었어요.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거든? 이걸 내 의도는 뭐냐면 실컷 하려고 했어. 했어? 못했어? 못했어. 거기다 S쳐 넣어야 돼. 말싸움이다 S쳐. 꿈속에서 님을 만났고 님에게 내가 이 말을 하고 싶었는데 눈물이 너무 많이 나서 말을 못했어. 잘 구분해줘. 우리 그런 경험 혹시 없니? 엄마가 막 야단쳐갖고 나의 어려움을 얘기하고 싶었는데 눈물이 나고 꺼이꺼이 나가서 엄마가 그냥 막 이런 데 있잖아. 그런 거지. 눈물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말싸움인들 어이했겠다. 정을 못다 하여 모기조차 메었죠. 자, 그러고 꺼이꺼이 하고 있는데 오련된 개성이 잠을 깼어요. 자, 이때 개성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얘도 장애물이죠. 얘도 아까 그 산이나 뭐 바다, 물결 이하고 똑같은 애지. 내 꿈이 지속돼야 되는데 얘가 꼭 깼어. 그래서 오련된 개성이 잠을 깼다. 우리가 전에 이런 거 얘기했어. 내가 현실과 꿈과 현실의 구조가 있다. 우리가 이제 공공부 이야기 때 할 거니까 이 구조는 되게 중요한데 현실에서 꿈으로 갈 때는 이 현실은 마이너스. 그지? 뭔가 부족해. 지금도 얘는 뭐야? 님과 함께 있고 싶은데 님과 떨어져 있고 님의 소식도 알 수 없고. 그래서 드디어 꿈을 꾸죠. 꿈에서 누굴 만나? 님을 만났어.
자, 그리고 깨는 거야. 근데 깰 때 두 가지 버전이 있는 거야. 하나는 이것이 이루었는데 이건 별거 아니구나. 우리 조신설화 같은 거 사랑하는 여인과 살아보니 개고생이다. 근데 그거 아니었어. 그런 거 괜히. 그래서 이제 열로 와서 뭐해? 깨달음을 얻는 버전이 있어. 근데 꿈에서 만나고 너무 좋았는데 깨보니까 이미 없네? 이때는 어때? 완전 허무감으로 가는 버전이죠.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꿈이 나오면 현실은 무조건 마이너스예요. 뭔가 부족해서 꿈을 꾸는데 그 꿈에서 깨어났을 때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고전 인사들을 보면 그둘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는 허무감이에요. 님의 꿈에서 이제 님을 만났어. 꿈에서 님을 만나서 하려고 했는데 말도 못했는데 그놈의 어디였는데 방정 맞은 개까지도 닭이지. 아, 나는 얼마 전에 닭을 봤는데 그렇게 잘생긴 닭을 처음이었어. 이게 힘센 수탉이라는 동화책 있거든. 니네 알아? 혹시 힘센 수탉? 힘센 수탉 뭐야? 힘센 수탉이라고 진짜 그 닭 얘기야, 닭 얘기. 힘센 수탉. 내가 이렇게 그림책 갖고 와서 보여줄까? 거기 나오는 그 그림 동화에 나오는 닭하고 똑같이 생기는 닭을 봤다? 와, 진짜 우리랑 평소에 보는 닭과 달라. 아, 그날 내가 사진 찍었어야 되는데. 내가 정말 아쉬워 죽겠어. 진짜 그 그림, 저 그림책에 있는 거랑 똑같이 생겼냐? 그다음에 그 개성. 애가 이게 닭 소리가 우렁차더라고 아주. 아, 제가 그래서 닭이 잊혀지지 않아. 본 게 목요일날 봤거든? 근데 지금까지 그 닭이 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아. 다시 한번 보러 가야겠나? 남의 집 닭인데. 남의 집 닭을 또 구경, 닭이 너무 보고 싶어서 왔어요. 그리고 갔어. 우전된 개성이 잠을 깼어요. 자, 어와 허사로다. 이거 좀 해주나? 어와 허사로다. 님이 어딜 갔느냐? 얼떨결에 일어나 앉아 창을 열고 바라보니 어여쁜 그림자가 나를 쫓을 뿐이로구나. 어여쁜은 이제 불쌍한 그림자가 나를 쫓을 뿐이로구나. 이때 그림자는 누구의 그림자? 지 그림자겠지, 지 그림자. 그치? 달빛이 이렇게 비춰서 내 그림자가 이렇게 비추는 거겠죠? 그 그림자가 나를 쫓을 뿐이로구나. 자, 차라리 쓰여디어 또 나왔다. 또 죽겠단다. 차라리 쓰여디어 내가 사라져서. 자, 중요한 아이 나왔어요. 나걸이 되어서. 나걸은 달빛이잖아. 내가 차라리 달빛이 되겠다. 화자의 분신이에요. 내가 달빛이다. 아까 3인복에서는 범나비가 되겠다고 했는데 이번엔 나걸이 돼서 님 계신 창안을 번듯이 비추리라. 여기까지가 을려의 한탄입니다. 그 을려에 맺힌 그 날, 내가 맺힌 게 있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다녔고 꿈도 꿨는데 이렇게 됐다. 나는 일어나 보니 꿈은 다 깨고 너무 속상하다. 자, 그러면서 이제 차라리 내가 나걸이 돼서 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글란 생각 마법만 답이었어요? 글란 생각 마법 여섯 글자. 네, 여기 굉장히 시크하다. 6글자. 감명아 되게 간단히 위로했어요. 좀 이렇게 나한테 물어봤으면 내가 또 을려보다 더 길게 위로해줄 수 있었는데 아쉽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을려의 한탄이 다 끝나고 감명아 또 한마디 합니다. 각시님, 밑에 각시님은 을려를 말하는 거죠. 각시님, 달 말고 달이야 카니와 말할 것도 없고 달뿐만 아니라 너 뭐가 될래? 부장비가 되세요. 이러는 거야. 얘를 그렇게 시험을 많이 내죠? 우리가 뭐 기출문제 풀다 보면 나중에 지겨울 수 있는데 나걸과 부장비 이 차이가 뭐냐? 왜 나걸이 되겠다니까 부장비나 되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냐? 이거는 난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부장비가 적극적 소재예요. 별 선을 다 얘기합니다. 햇빛은 멀리서 이렇게 비추는 거지만 구준비는 이렇게 그 옷깃도 적실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적극적 소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너무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대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해요. 자, 이런 내용이고, 자, 그럼 문제 한번 풀면서 다시 기억을 되살려 봅시다. 자, 문제는 12번, 그다음에 1, 2, 3, 4, 4개, 하나, 둘, 세 개인데, 자, 3개 풀어보죠. 3개.
내일 본 데스크에 꼭 원장님한테 꼭 해서. 자, 1번은 기억이 보조하자고 을려고 니은이 분명입니다. 이런 거 이제 보실 때 얘가 지칭하는데 어딘지 바꿔서 문제 보시면 큰일 나요. 그래서 기억이 뭔지 우리가 기억이 왠지 이제 뭘 것 같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감녀가 주된 화자일 것 같고 이런 느낌 좀 있잖아. 근데 순서 때문에 가글이라고 지칭한 거지. 근데 이제 보조화자인지 주된 화자인지 그거를 잘 이렇게 분별하셔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알면서 틀릴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면 되고. 답은 5번이었죠. 기억은 니은의 님이. 이거 재밌어요. 이 말. 니은의 님이 니은과 헤어져 힘들어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님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말이 되지. 님이 어떻다는 걸 알고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5번이 가게 되는 거고. 자, 11번은 뭐 그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이 3인국, 소민국 같이 마치 여인이 이제 님을 향한 것 같지만 실은 이제 신하가 임금을 향한 거잖아. 이럴 때 임금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임금한테 잘 보여야 될 판국인데 임금 너 때문이잖아. 뭐 이런 얘기 쓸 수 없잖아. 그래서 임금을 원망하지 않다. 탓이로다라고 해도 그것을 원망으로 해석하지는 않고 작년에도 이것 때문에 애들이 논란이 엄청 많았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원망이다라는 언급을 하셨었던 것 같아. 그래서 또 이게 원망이 아니고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 원망이 아니다, 뭐 원망이 있다, 뭐 이런 걸 많이 나와. 그리고 이거는 충신이 쓴 것이기 때문에 임금을 원망할 수 없다라고 또 해설에도 나오고. 그래서 이게 이제 논란이 많이 됐었는데 선생님들이 다 원망 아닌 걸로 작년에 정리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번에 물론 선생님들이 좀 바뀌긴 했지만 이거는 거의 국룰처럼 돼 있긴 해. 그러니까 충시는 임금을 원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원망하는 여인의 마음 그런 분들 지워주시면 됩니다. 네, 물론 예외적으로 선생님들이 굳세게 원망이다 하시면 그때 바꿀게요. 잘 바꾸는데 일단은 지금 그렇다라는 얘기고. 자, 그다음 12번이에요. 12번이 A의 묶인 범주를 쭉 확인하시면 얘가 어떻다는 걸 깨어나가지고 어여쁜 그림자가 비출 뿐이다. 그래서 허무감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4번이 틀렸죠. 만족해 한다는 틀립니다. 입을 만나서 얘가 막 울고 근데 금방 품이 깨고 그래서 허무해하는 거니까 만족한다는 부분은 X. 자, 하나 더 봐야겠죠. 그 뒤에 있는 거 맞아 하고 끝내겠습니다. 왜? 아야 뭐 금방 끝나는데요. 이게 또 풀어보는 애들이 있어서 누가 풀어나 이게 아니고 넌 줄 알았어. 봐봐. 벌써 이게 푼 애들이 있어요. 바로 뒤에 그새 먹었어 누나. 좀만 버티고 있어. 아니. 응? 아, 앞으로 7시 끝났거든. 3분 만에 못 끝내. 힘내. 힘내라. 이거는 단목질을 한 거지 깬 게 아니라고 놀래겠다. 빨리 시간이 끝난다는 그거거든. 자, 좀 약간 억지스럽게 문제를 끝까지 풀겠다고 그랬어요. 자, 이제 애들이 막 7시 되면 문 열고 나갈 것 같아요. 자, 13번의 답은 3번이었습니다. 가장 적절한 거. A와 B 모두 서류적 표현이라고 이거 아주 그래 좋아. 자, 그 다음 거. 보기를 바탕으로 다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였고 답은 4번이에요. 서로 부러워하는 모습에서 임금님에 대한 서운함? 이러면 안 된다니까. 어떻게 임금님한테 서운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15번은요. 1번 봄이 오고 이건 우리와 직결된 문제들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답은 1번이었고요. 그 다음 16번이 개성과 기록이었어. 그랬을 때 답이 5번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아직 7시간이 남았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숙제 하시고 오늘 못 내신 분들은 주중에 갖다 제출해 주세요. 주중에. 다은이는 수학하러 올 때 내신 수학하러 왔을 때 내고 가. 내가.